두 번째는 북한이에요. 지금 불난집에 북한이 제대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북한이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미사일 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3시를 경해서 북한이 두 발의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굉장히 신중하게 밝혔어요.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쏜 미사일에 대해서, 포탄에 대해서 합참이 탄도미사일로 5도, 5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중하게 불상, 미상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쏘는 걸까요? 이틀 새 또 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판문점 남북 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대통령께서 새벽잠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해 4월에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새벽 3시에 쏜 건 뭡니까? 물론 우리 정부가 NSC 안 열었어요. 그래서 새벽잠 안 설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새벽잠 설쳤어요. 뉴스 전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 속보 받아든 많은 국민분들도 뉴스 보고 새벽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김정은 지난해 4월에 했던 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3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도발하게 되는 모습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육해공 어디에서도 서로 간에 적대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9.19 군사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모든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은 통째로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아침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 사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참의 발표에는 네. 사거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불상의 발사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전 세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 탄도미사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북한이 야, 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사실 방사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거리를 규정하게 되는데 다음에 며칠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자산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사거리를 수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사거리를 얘기하고 나서 또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 대한 망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군이 늘 얘기했던 킬체인입니다. 사실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어디에서 도발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통한 실질적인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군이 가지고 있는 핵심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쏜 것이 발사체가 실질적인 미사일인지 아니면은 방사포인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군을 믿고 새벽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대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NSC 등의 대통령이 주관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일 것인지 통탄에 이를 지경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한번 법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지난번에는 새벽 5시였는데 이번에 더 빨라졌어요. 새벽 3시. 아니 그 잠 제대로 주무시게 한다라고 어른한테 약속하고서 이렇게 어른한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9월 19일에 남한과 북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가셔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양국의 이제 군사 장관들이 9.19 군사 합의문을 썼잖아요. 남북의 어떠한 육해공에서 상대를 향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기로 사인까지 하고 그 뒤에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다 흐뭇하게 쳐다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쏘는 거 명백한 합의 위반 아니에요? 손수 변호사님. 일단 뭐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 대법원에 고소하는 거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고 또한 이제 여러 그 외교력의 어떤 그 영역이기도 한 건데요. 또 한번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일본과 여러 가지 그런 그 대결 국면에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저럴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의도가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그 이제 진행자의 언급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즉 과연 이게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 대상이기도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직접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또는 공격 행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볼턴도 5월에는 이게 안보리 규정 위반이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ICBM 관련된 약속을 깬 건 아니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도 하고 있거든요. 즉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일단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 대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꾹 참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세들도 보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당국도 정말 파악을 못하고 허둥지둥 된다면 그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대화 국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응이라면 그 부분은 또 우리 국민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